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20차시입니다. 1번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었죠. 엄청 예전에 두 가지 가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선생님 진짜 중요하다 했는데,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네, 맞습니다, 구형이다. 두 번째,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평행하다. 두 가지 원리를 사용을 했었죠. 무슨 원리? 네,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중심각을 구하는 억각의 원리, 그 다음에 원의 성질, 다른 말로 무슨 원리? 네, 부채꼴의 원리라고 했죠. 중심각의 크기에 호의 길이가 비례하더라.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동전을 가지고 달의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원리 두 가지 있었죠. 무슨 법? 원근법. 가까이 있는 물체일수록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작아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물체는 아무리 작더라도 멀리 있는 물체가 아무리 크더라도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더라. 그걸 통해서 무슨 형? 삼각형의 닮은 비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그림을 가지고 오면, 자, 요렇게 그림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측정해서 알아야 할 값은 초록색으로 색칠되는 거, 물체의 지름과 물체까지의 거리, 요 측정해야 할 값은 알아야 되는 거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라 그랬죠. 그럼 지구에서 모형까지의 거리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구하려면 관측자의 눈에서 동전까지 거리, 그리고 누구의 크기? 네, 동전의 지름, 그리고 달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으면, 크기까지 측정을 했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지구나 달이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지구의 운동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86쪽을 펴놓고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좀 더 쉬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아버지 차가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타거나 또는 뭐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일단 탑승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럼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기차가 막 달리고 있고 비행기도 막 달리고 있겠죠. 소음이 전혀 없고 승차감이 완전 탄 줄 안 탄 줄 모른다.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고 아무 소음도 없고 조용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승차감도 엄청 좋아. 내가 차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막 달리면 밖에 차창을 보면 계속해서 뭐가 옆으로 슝슝슝 지나가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나갈 때 산들이 막 지나가고 강들도 막 지나가고 서 있는 사람도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차에 타고 있는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치? 차에 타고 있는 내가 움직이지만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겉보기 운동 또는 상대적 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리에서는 상대 속도, 상대 운동,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지구과학 시간에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게. 수박 겉핥기 할 때 겉보기 운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내가 움직인 줄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아,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차에 탔어요? 차가 정지했으면 나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 있는 산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운동을 하면 마치 내가 운동을 하지만 산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이 뒤로 가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가지를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데요. 지구가 밑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걸 지구의 자전이라 합니다. 스스로 회전한다 해서 며칠에 한 번씩, 하루는 몇 시간? 그렇죠. 24시간 필기해주세요. 24시간마다 한 바퀴가 도는데, 어디서? 서에서 어디로? 동으로 돌게 됩니다. 서에서
동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또 그어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몇 년? 1년. 1년은 며칠? 365일 동안 한 바퀴를 도는데 얘 역시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지구의 자전이 됐든 지구의 공전이 됐든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도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만 그림을 여기에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그럼 이 나무가 내가 앞으로 가는 동안에 나무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맞아요? 이걸 우리가 겉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 가지만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실제 나의 운동 방향과 겉보기의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다르다? 네, 반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걸 먼저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모든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반대라고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상태에서 교과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의 자전은 스스로 도는 거고 지구의 공전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데 얘는 며칠? 365일, 다른 말로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바퀴씩 돌고요. 지구의 자전은 며칠? 하루, 1일, 몇 시간? 24시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의 자전축은 요렇게 정상 범위에서 이만큼 기울어져 있다라고 배우는데 몇 도 기울어져 배운다고 배우죠? 23.5도. 지금 필기해주세요.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자전을 한다.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 뭐가 발생된다고 하냐면 계절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자, 지구과학에서는 용어가 정말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용어를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지구가 자전축이 옆으로 꼬챙이가 꽂혀서 살짝 23.5도만큼 기울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돌게 됩니다. 자, 이 기준은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여기 있는 거 보여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이 진짜 코딱지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자, 여기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우리나라 여기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적으시고 선생님 이렇게 당겨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구를 정확하게 이렇게 반띵,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반띵으로 나누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쪽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북극 쪽에 있다 해서 북반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반구? 북반구에 있어요. 다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다? 북반구. 그리고 전체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북반구 중위도 가운데에 걸쳐 있다는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반구 기준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배우게 됩니다. 무슨 반구 기준으로? 북반구. 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니까? 북쪽이니까. 다시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북반구입니다.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방향. 자, 방향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이쪽? 위쪽. 북극을 바라보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북쪽을 바라봤을 때 지금 그림 그리세요. 북쪽을 바라서 숫자 4를 쓰세요. 북쪽을 바라보고 숫자 4를 쓰면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숫자 4 꼭대기 부분이 북, 아랫부분이 남, 왼쪽이 서, 오른쪽이 동. 숫자 4 끝머리에 있는 게 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방위표를 그려보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자, 이 사람의 기준으로 방위표를 그리면 서에서 동으로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서에서 어디로 돈다? 동으로 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 여기가 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보통 이걸 서에서 동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시계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북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도 북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시계로 돌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선생님하고 알아야 될 거 두 가지. 지구의 자전축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이다. 이때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쪽을 꼭지머리로 해서 살을 그렸을 때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우리가 무슨 쪽을 바라봤을 때? 북쪽을 바라봤을 때 약속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누구 쪽을 바라봤을 때? 북쪽을 바라봤을 때 살을 그렸을 때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위에서 겉보기 운동은 방향이 뭐라고 했죠? 반대라고 했던 기억납니까? 자, 내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모든 물질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마저 가겠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24시간에 한 바퀴씩 도는 현상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해가 뜨고 지면서 밤과 낮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현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림은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입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그 별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구에 찍힌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 있는 사람은 지구와 같이 자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대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내 주위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은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별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에 서 있는 사람은 별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일주 운동은 겉보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별의 일주 운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일주 운동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회전의 중심과 북극성이 매우 가깝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의 일주 운동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북극성 근처를 중심으로 별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별의 일주 운동은 1시간에 몇 도를 도는 걸까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별은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 360도씩 일주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한 바퀴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5도 정도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쪽 하늘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동쪽 하늘에서는 별이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 하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쪽 하늘에서는 별이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남쪽 하늘의 모습도 궁금해지는데요. 남쪽 하늘의 별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의 일주 운동은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 하늘에서 별이 떠올라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별의 일주 운동은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극지방과 적도지방, 그리고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는 방위별 일주운동의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건 별의 일주운동은 모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자전과 별의 일주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잘 보고 오셨으면 교과서 87쪽을 피시고 선생님은 오늘은 자전만 자세히 배울 겁니다. 여기 교과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교과서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 필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한다 했어요. 자,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필기해주세요.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자, 자전을 하는데 이때 마치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면 내가 차에 탔을 때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운동을 할 때 상대적으로 밖에서 내가 보고 있는 물체들, 내가 보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물체들, 천체라고 했거든요. 하늘 천차 물체 채자를 써서 하늘에 떠 있는 물체, 하늘에 떠 있는 천체가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밑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자, 밑줄 그어볼게요. 자전과 공전을 하는 지구에서 관측한 천체, 하늘에 있는 물체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걸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 됐나요? 필기. 자,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지구를 무한히 둘러싸이는 넓은 구 안쪽에 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우리가 보는 둥근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천구라고 한다. 우리가 보는 둥근 하늘을 천구 밑줄. 자, 우리가 보는 둥근 하늘을 뭐 천구라 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밤이 됐어. 하늘을 쳐다봤는데 막 별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하늘에. 검은색 하늘에. 그 검은색 하늘을 우리가 천구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밤하늘에 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끄집어 와서, 자, 커다란 가상의 구를 우리는 천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교과서에 없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별이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오, 이 검은색, 이 동그란 검은색 구를 뭐라고 한다? 천구라고 한다고. 근데 이건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없어요. 실제로 없는 거고, 가상의 구에 우주는 무한히 넓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가상의 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데 이걸 가상으로 연결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천구라 했죠. 천구의 북쪽이라 해서 천구의 북극. 아래쪽으로 쭉 남겨라면 이게 천구의, 네, 맞아요, 남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우리가 위로 연결하면 천구의 북극, 아래로 연결하면 천구의 남극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서 있어요. 자,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는 무슨 반구? 북반구. 무슨 위도? 중위도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어. 이 상태에서 무슨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북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뭐? 서쪽, 오른쪽이 뭐? 동쪽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이 상태에서 북극을 쭉 바라봤을 때 있는 아이가 뭐? 천구의 북극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천구의 북극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 엄청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이 바로 무슨 성이냐면 북극성입니다. 즉 천구의 북극에 북극성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나침판 없이 어딘가를 헤맬 때는 무슨 성을 바라보면 된다고? 북극성을 바라보면 북쪽으로 간다는 말이 바로 요겁니다. 됐죠? 자, 다시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나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어. 위로 연결 북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서, 오른쪽이 동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북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됐죠? 하지만 겉보기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별들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지구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지구의 관측자에게는 천구에 있는 천체들이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따라서 밤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 동에서 서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걸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동에서 서로, 동에서 어디로? 서로, 동에서 어디로? 서로, 며칠에?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그래서 날 일자를 써서 천체 일주 운동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돌지만 서에서 동으로 돌지만. 그래서 모든 태양, 달, 별이 모두 다 어디서 떠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요. 태양은 어디서 뜬다고 어렸을 때도 배워요. 동에서 떠 서로 단다고요. 그래서 북쪽 하늘의 별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아까 천구의 북극에 누가 박혀 있다고? 북극성. 네, 맞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된다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반복적으로 보세요. 이 학습터가 반복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해.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나머지 하늘에 떠있는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데? 첫 번째, 낮과 밤이 뭐 한다? 반복된다고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우리 이렇게 되잖아. 이 이유는 하늘에 떠있는 뭐가? 태양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걸 무슨 운동이라 한다고? 일주 운동을 한다고요. 어디서 어디로? 네,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요. 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니까. 두 번째, 태양도 일주 운동을 하지만 태양과 같은 별이지만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는 이 별들도 일주 운동을 한다고요. 어디서 어디로요? 동에서 서로 운동을 하는데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무슨 반구? 북반구, 무슨 위도? 중위도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동안에 별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서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반대가 돼야 되니까. 됐어요? 자, 지금부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서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내 원을 이렇게 위에 부분만 뗄 거예요. 윗부분만 떼면 이렇게 보이겠죠? 맞아요? 그럼 별이 여기 있는 별은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갈 거고, 여기 있는 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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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동글동글 되겠죠? 맞아요? 맞나요? 왜?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자전축이라고 했죠? 자전축이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 꼭다리에 무슨 성이 달려있어? 북극성이 달려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은 뭐라 해보냐면 연필 하나 들어보세요. 연필 심 있는 쪽을 천정을 향하게 해보세요. 천정을 향하게 하시고 거기에 북극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연필을 잡고 지금부터 도세요. 돌면 이 연필의 꼭다리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여요. 즉 북극성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뱅글뱅글 도는 나머지 별이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겠죠?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도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가운데서 봤을 때는? 네, 맞아요. 반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봤을 때. 선생님이 이걸 말로 설명하기 진짜 어려워요. 입체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여기 가운데 서 있고 얘를 바라봤을 때 얘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도네? 반시계 방향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좀 되게 어렵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은 하진 않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의 북극성을 기준으로 띄게 된다. 그럼 좀 더 쉬운 거 해볼게요. 좀 더 쉬우면 여러분이 여기 서 있을 때 이쪽을 바라본다고 해볼게요. 이쪽 동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서쪽을 바라보면요. 이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여요? 그림을 좀 지우고 해볼게요. 너무 산만하죠. 자, 빨강색이 동쪽이에요. 내가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자, 쉬운 거부터 해볼게. 내가 서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를 바라보면 남쪽을 바라보면 동에서 올라와서 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쪽을 바라보면 북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돈다 그랬죠? 맞아요? 맞나요? 반시계로 도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준으로 그리면 자, 검은색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반시계 이렇게 뭐 그림이 이상하네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그림을 그린다고 요렇게 이게 반시계. 선생님도 그림이 이상하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이 되면 이걸로 한번 그림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자, 동쪽 하늘에서는 오른쪽 어디로? 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 서쪽 하늘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였다면 남쪽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되는데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오른쪽이 동이고 왼쪽이 서라면서요. 그럼 여기 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서에서 동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쪽이 남쪽이라 그랬어요. 사방이를 이렇게 그리면 북쪽은 여기예요. 맞아요? 내가 이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쪽이 동, 이쪽이 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남. 그러니까 남쪽 하늘에서는 동에서 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북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북쪽 하늘은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군 선? 북극성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네, 왜?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 이건 약속이에요. 선생님 말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결국 이걸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하나 더 하고. 자, 여기다 같이 마저 필기를 해볼 건데 별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맞아요? 별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는 몇 도? 360도인데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그럼 이거 약분해 보면 15도, 1시간에 몇 도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15도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별이 예를 들면 30도가 움직였다. 너무 얇네요. 어떤 별이 30도 움직였다. 이 말은 몇 시간 간 거예요? 2시간 움직인 거예요. 어떤 별이 45도 움직였다. 그럼 이 말은 이 별은 몇 시간 간 거예요? 3시간 간 거라고 측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말이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고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고 요 문제 퀴즈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